안녕하세요. 미니TV 오신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억만장자 아버지가 들려주는 인생과 투자에 대한 조언, 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짐 로저스 지음, 이은주 옮김, 또 이레미디어에서 편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짐 로저스라는 분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1942년에 태어나서 5살 때 야구장에서 빈병을 줍는 일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연도에 출생하셨네요. 예일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셨고 또 그 졸업 후에 옥스퍼드 대학 베일리얼 칼리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이때 옥스퍼드 조종팀의 타수로서 자신의 첫 번째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글로벌 투자 회사인 퀀텀 펀드를 공동 창업했는데 S&P 지수 상승률이 47%에도 미치지 못하던 1970년대 퀀텀 펀드는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심했지만 그렇다고 빈둥거리고 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계속하는 한편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 교수를 지냈고 WCBS TV에서 드래피시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FNN에서는 프로핏 모티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해요. 이와 동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6개 대륙에 걸쳐 10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주파하면서 두 번째 기네스 기록을 작성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운 셈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완수한 세계 일주의 여정은 첫 번째 저서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네스 기록의 바탕이 된 밀레니엄 어드벤처 때는 아내 페이지와 함께 116개국을 돌아다니며 15만 2천 마일 이상을 달리는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이 대단한 여정은 로저스의 두 번째 책 어드벤처 캐피털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싱가포르에 살고 있으며 또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방송 해설자, 평론가, 강연자로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억만장자인 짐 로저스가 그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적혀 있어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가지 걱정과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가 참 좋았어요. 그 집에 벽에 걸려있다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파머라는 분이 지으셨고 제목은 다시 해봐입니다. 다시 해봐. 이 교훈을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해.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해봐. 용기를 내야 해. 참고 견디며 계속하면 결국은 이루게 돼. 절대로 두려워 말고 다시 해봐.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면 결국은 이루게 될 테니 다시 해봐. 계속 노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루지 못하면 또 어때? 그냥 계속해봐.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도 노력한 시간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다시 해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너라고 왜 못하겠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다시 해봐. 이 시간 너무 좋았어요. 실패의 목적은 너희를 성공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 실패를 두려워하면 시도 자체를 해보지 않기 때문이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집 벽에는 다시 해봐라는 시가 걸려있지. 이 시를 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시를 적어도 100번은 읽었다. 무언가를 나는 너희에게 뭔가 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왔지. 무언가를 하다 실패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도 배운다. 정말 아름다운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똑똑한데 성공하지 못하기도 한다.
재능이 뛰어난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학벌이 좋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무릇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성공한 빌은 조나 셀리만큼 똑똑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조나 셀리가 포기할 때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았다. 인내야말로 너희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실패에 굴하지 마라. 여러 기관에서 강연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면 모든 것을 잃었던 내 젊은 시절의 실패담을 들려준다. 일을 시작하고 초창기에는 아주 잘 나갔지. 다른 사람은 거의 다 파산할 때 나는 단 5개월 만에 투자금을 3배로 불렸어. 그래서 난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데 라며 의기양양했단다. 이러다 제2의 버나드 바루크가 되겠구나 싶었지. 여기서 버나드 바루크는 대통령 고문을 지낸 미국의 유명한 금융인이자 재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내가 거둔 큰 성공에 한끗 도취한 나머지 이번에도 내가 예상한 시장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런데 2개월 후에 투자금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지. 모든 것을 완전히 잃었다. 여기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우리 자신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교훈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알았고 그동안 몰랐던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 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냈어. 난 사람들에게 실패를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실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성공했다는 사람들 대다수가 적어도 한 번은 모든 것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물론 있지. 그러니 너희도 한두 번쯤은 모든 것을 잃어봐도 된다. 그러나 되도록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잃어보는 것이 좋겠지. 인생에서 실패는 매우 중요하고 인내는 필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재밌어서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인데 아빠 로저스가 첫사랑에 관해서도 첫사랑과 실연에 대해서 10대가 된 딸들을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나는 늘 사랑에 빠진다. 정서불안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젊고 멋진 여성과 만날 때마다 사랑에 빠졌다. 너희는 나보다 좀 더 통제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사랑에 빠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다. 다만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사랑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18살에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28이 될 때까지는 위층에 가둬두겠다는 농담도 했었지. 18살 때는 너희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매우 적극적인 상태라 아마도 너희는 그 아이에게 흠뻑 빠지기 쉽단다. 이 철 잃은 사랑에 너희는 완전히 철저히 온통 완벽하게 사로잡혀버린다. 그러나 얘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런 불같은 감정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야. 내가 장담해. 사랑은, 특히나 그런 철없는 사랑은 덧없이 지나가기 쉽다. 그 사랑은 열에 들뜬 18 철부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깊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첫사랑의 황홀함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다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단다. 그리고 실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연의 고통에서 얻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야. 16이나 22 혹은 24이 되어 직접 실연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사라지고 다시 활기찼던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단다. 시련의 상처가 일단 아물고 나면 내가 어쩌자고 저런 남자에게 빠졌는지 모르겠다 라며 이제라도 헤어져서 참 다행이다 싶을 거야. 한때 너의 전부였던 사람이 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살면서 터득한 한 가지 교훈이 있어. 요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고 자신을 기다려주는 다른 누군가가 없는데도 과감하게 연인관계를 청산하거나 이혼을 결심하는 쪽은 바로 여성이다. 물론 다른 남자가 있을 때도 있으나 꼭 다른 남자가 있어야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남자는 다른 여자가 기다리고 있거나 달리 가야 할 곳이 있지 않는 한 절대 지금 여성과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단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여성들에게 누가 떠났느냐고 물어봤는데 남자가 먼저 떠났다고 대답하면 그 남자에게 아마 다른 여자가 있었으리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열이면 열, 다 그럴 리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며 남자가 떠났던 이유를 열심히 들이댄다.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자신이 몰랐을 리가 없다며 아주 정색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한두 달 혹은 1, 2년쯤 후에 다시 나를 찾아와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남자는 여자만큼 강하지 못해서 달리 갈 곳이나 기다려줄 다른 여자가 없으면 현재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니 얘들아,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따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너희에게 좀 떨어져 생각을 할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한다면 그 말의 속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 그 말은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뜻이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희도 그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친구를 놔줘라. 이 세상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하고 다른 남자도 40억 명이나 있단다. 그리고 돈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또 좋은 말이 적혀 있는데요. 20대부터 50대 이르기까지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나는 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돈은 돈나무에서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너희는 한 푼이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돈 씀씀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너희가 앞으로 투자자가 된다면 한 가지 꼭 알려줄 말이 있다. 반드시 너희가 잘 아는 정보, 잘 아는 종목에 집중해라. 시중에 떠도는 최신 정보에 솔깃해하지 마라. 믿을 만한 정보를 얻겠다면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신문을 읽는 등 그런 일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떠도는 최신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 앞으로 너희는 패션이나 자동차, 스포츠 혹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아질지 모른다. 어떤 분야도 상관이 없다. 관심이 많아져서 더 많이 알게 되는 분야가 생기면 그곳을 투자처로 삼아라. 너희가 특정 업종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는 나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투자자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분야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면서 업계 관련 정보나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게 된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벌어지는 일을 금방 감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 기회도 또 남보다 더 정확하게 더 빨리 포착할 수 있어. 관심 업종을 매일 주시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월가보다 훨씬 먼저 투자 기회를 포착한다. 마찬가지로 관심 업종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매도 시점도 남보다 먼저 알게 된다. 전기자동차 신형 모델이 출시된다거나 경쟁업체가 훨씬 개선된 신제품을 선보인다거나 한국 자동차 회사가 더 저렴한 자동차를 제조하는 등의 최신 정보를 남보다 빨리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을 털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그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다. 가만히 기다리다 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돈이 숨은 그곳을 찾아가 그냥 그 돈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세계 정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세계적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였다. 브릭스라는 말이 대중화하기 훨씬 전부터 나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을 눈여겨봐왔다. 브릭스는 이 나라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며 2050년쯤이면 이 4개국이 신흥경제대국의 선봉에 서게 된다는 주장이 공공연한 상황이다. 먼저 브라질. 브라질은 천연자원이 많아서 낙관하는 쪽이지만 그러나 브라질은 만사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갈 때 정말로 멋진 국가다.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훌륭한 곳이므로 언젠가는 꼭 가봐야 할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상품 부문이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투자 관점에서 볼 때도 정말 기회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알고 들어가야 한다. 러시아는 1966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 갔다가 비관적 인상만 품고 돌아왔다. 투자에 적합한 국가라는 절대 아니라고 봤고 그 이후 48년 동안 러시아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에 뭔가 변화가 일었고 러시아 국민도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의 돈을 강탈할 수 없고 국민을 쏘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러시아 정부도 가능한 한 국제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서 그제야 러시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엔 러시아 방문을 즐기고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인도는 평생 한 국가만 방문할 수 있다고 하면 난 인도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인도는 인공물과 자연유적지가 놀라운 조화를 이룬 곳이다. 음식에서부터 종교, 건축물, 언어, 색깔에 이르기까지 경탄에 맞이 않을 것들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다 경이롭다. 거리를 걷기만 해도 오감이 즐거운 그런 곳이다. 그러나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인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비관적이다. 인도는 최악의 관료 체계가 큰 고민거리이며 내 경험상 투자에 적합한 곳은 절대로 아니다. 인도에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으니 내 의견을 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다. 인도가 다양한 인종과 종교, 언어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마냥 좋게만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낙관적이다. 물론 여러가지 걸림돌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중국도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가족이든 국가든 간에 한번 크게 일어서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문제를 겪게 마련이다. 그러니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웨이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기 바란다. 웨이지는 영어에는 없는 아주 근사한 말이다. 웨이지라는 단어에는 대재앙이라는 의미와 기회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다. 말하자면 재앙이 있는 곳에 기회도 함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재앙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 만약 중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웨이지를 꼭 기억해라. 재앙은 곧 기회라는 이 말을. 저는 억만장자 짐 로저스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의 메시지를 들려줄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주식 투자에는 지식이 별로 없는 주린인 제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 그렇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브릭스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도 이 책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